선비님, 이제 그만 쉬었다 하시지요. 해원낭자, 벌써 지치셨소. 나는 이제 시작인데. 그럴 리가요. 선비님께서 조금 쉬시라고 제가 배려를 해드린 것인데, 그럼 각오하시지요. 선비와 처자가 밤낮 없이 지치지도 않고 저리도 좋은가 봅니다. 둘의 만남은 약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야담 연화, 병약한 처자와 지치지 않는 선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해원이라는 병약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원은 비록 몸이 허약하여 대문 밖을 자주 나가지 못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였습니다. 그녀는 서책과 고서를 즐겨 읽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15살 무렵 마을의 유학자인 스승을 만나 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몸이 약하다고 정신까지 약할 필요는 없다며 그녀를 격려했고, 해원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학문으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다 낙방하여 떠돌고 있던 선비 성운이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마을이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체력과 무예에는 능통했지만 과거 시험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채 한양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서 병약한 해원을 처음 본 것은 봄에 따스한 바람이 불던 시장터에서였습니다. 성우는 마을에서 식량을 구하려고 잠시 들렀다가 시장 한쪽에서 서책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해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라며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성운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성운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처음엔 그저 몸이 약한 여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해원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낭자는 이런 연약한 몸으로 어찌 큰일을 하려 하십니까? 책만 읽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요. 성운의 말은 해원의 얼굴에 짧은 당혹감을 스치게 했으나 그녀는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운은 해원의 담대한 태도에 놀랐으나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해원은 성운의 말에 조용히 책을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책만 읽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의 결단은 대부분 책에서 비롯된 지혜와 통찰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이어서 책 속의 한 구절을 짚으며 고대 전쟁에서 병법서를 통해 군대를 승리로 이끈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병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혜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방식이지요. 그렇다면 낭자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책의 지혜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학문과 실천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와 설득력 있는 설명은 성운의 논리를 뒤집었고 그는 깊은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몸은 약해 보여도 머리는 정말 강하군요.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학문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을 쌓아나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근 산적 무리가 마을의 물자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관아의 군수는
이미 다른 지역 문제로 병력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병력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회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학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회원의 병약한 몸과 여성이란 이유로 그녀를 과소평가하였고 과거에 마을이 외부 세력의 협박을 받았을 때 당시 마을의 유학자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회원의 제안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으로 어찌 이런 큰 일을 해결할 수 있겠소? 라며 무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회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서들을 뒤적이며 산적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였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세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지도 위에 산적들의 경로를 표시하며 물자를 약탈당하지 않기 위한 매복 작전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길목을 차단하면 산적들은 더 이상 마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산적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려는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산적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물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우위입니다. 따라서 물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우리가 협력해 방어를 구축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적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리 파악해 대화의 여지를 남긴다면 협상도 가능합니다. 한 마을 장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소? 우리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이때 성운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회원의 지략은 이미 산적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조금씩 힘을 보태어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께 무기를 다루는 법과 방어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성운의 강한 의지와 설득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은 회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쳤고 방어를 위한 단합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서 회원은 성운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말투와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모두를 하나로 묶고 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성운을 응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적들이 마을을 공격하려고 하자 회원은 첩보를 통해 그들의 접근 소식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마을의 물자를 팔러온 외부 상인 등을 통해 침입 경로와 병력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은 성운과 함께 세부적인 방어 전략을 조율하며 준비에 나섰습니다. 성운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밤새 길목을 순찰하며 매복 장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두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며 산적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경로마다 세심히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요 길목에 매복하여 산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작은 함정을 만들어 그들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적 두목은 첩자가 가져온 정보를 통해 회원이 방어 전략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원을 죽이는 대신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고 협박의 도구로 삼기 위해 그녀를 납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산적들은 조용히 회원의 집을 둘러싸고 침입했습니다. 회원은 갑작스러운 침입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생존이라면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 지도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냉정히 명령했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가라. 그녀가 중심을 잃으면 마을도 흔들릴 것이다.
혜원은 저항할 틈도 없이 산적들에게 끌려갔고 산적들은 그녀를 본거지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다음 날 혜원이 산적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우는 혜원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원 낭자가 납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녀를 구출하지 못하면 마을도 우리의 희망도 무너질 것입니다. 성우는 그녀가 세웠던 전략을 바탕으로 구출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작전 준비를 하며 혜원이 가르쳐준 지혜와 자신감을 떠올렸고 그녀를 반드시 구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성우는 산적들의 본거지를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세밀히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산적들의 본거지 주변에서 소규모 교란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화약으로 소음을 내어 산적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산적들의 보급로를 끊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보급로에 설치된 함정과 제거된 물자는 산적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운 자신은 정예로 구성된 소규모 팀과 함께 본거지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그는 산적들의 감시 경로를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택했고 밤의 어둠을 이용해 은밀히 이동했습니다. 성운의 팀은 산적들에게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성운은 자신의 무예 실력을 발휘하며 눈부신 움직임으로 산적들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휘둘러졌고 산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성운은 산적 한 명의 공격을 몸을 낮추어 피한 뒤 순식간에 반격해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경비를 소리 없이 제압하며 혜원이 갇힌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묶여있는 혜원을 찾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안전합니다. 함께 나가십시다. 혜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 와주셨군요. 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묶여있는 동안 산적들에게 내부 갈등이 있는 것을 눈치챈 혜원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성운과 혜원은 협상을 통해 산적 두목과의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운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적으로 남아 계속 약탈을 일삼을 것인지 아니면 이 마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 것인지. 산적 두목은 결국 자신들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마을은 산적들에게 농사를 지을 땅을 나눠주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마을의 강점과 산적들의 필요를 조화롭게 맞추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점차 안정되었고 산적들 중 일부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혜원은 학문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성우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보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성우는 혜원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부는 해질녘 오후, 그는 조용히 혜원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원 낭자,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혜로운 동료가 아니라 제 마음속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성운 선비님,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선비님의 결단력과 따뜻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선비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며 마음을 확인했고 성우는 용기 내어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혜원은 놀라면서도 그의 진심을 느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던 시절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